자, 그럼 우리 1장에 해당하는 일반 물리학이에요. 일반 물리학에서 자, 1장에 해당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벡터에 대한 특징들 좀 얘기할게요. 벡터의 먼저 합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벡터 합성하는 방법 일단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덧셈이 있죠. 벡터. 자, 우리 물리량 나눌 때 벡터하고 스칼라 나누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스칼라는 뭐 양만 따지는 거니까, 자, 벡터는 근데 양에다가 무엇까지 따져야 되냐, 방향까지 따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덧셈은 자, 근데 우리 반드시 좀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벡터를 덧셈하는 거는 당연히 동일한 차원에 대해서만 벡터 덧셈할 수 있습니다. 힘과 힘끼리, 속도하고 속도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자, B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자, 사이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자, 벡터 덧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요렇게 연결해서 나타내주는 것들이, 우리 두 개의 벡터 합성하는 것들 얘기해 줄 수 있고, 얘가 우리 뭘 계산한 겁니다. A 벡터에다 플러스 B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자, 요렇게 구해주고요.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우린 물리적 벡터 절대값이어서 표현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위에다가 화살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재나 이런 데는 주로 이탈릭체로 여러분 굵은 글씨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코사인 J 법칙을 여러분 활용해서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 자, 이런 식들이 아주 많이 쓰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식을 한 번도 여러분들 임용시험에서는 요거를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웬만한 수학 공식들은 다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뺄셈 공식 이런 것들 다 주어집니다. 자, 그럼 그거 자, 문제 주어지면 이용해 주면 되고, 자, 이것도 제가 뭔가를 이제 증명할 때는 써먹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써먹을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여러분 많이 사용할 텐데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각형법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은 이제 기하적인 좀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 벡터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B 벡터가 있고 사이각이 세타였을 때 자 이것도 A 벡터에다 B 벡터를 더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벡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런 내용들 좀 우리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해요.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해서 두 벡터가 크기와 방향이 만약에 동일합니다.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면 우리는 두 벡터는 동일한 벡터입니다. 두 벡터는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벡터는 뭐가 가능하냐면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으면 B 벡터를 평행 이동시킵니다. 자, 위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B 벡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밑에 거를 지워주고 B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위쪽으로 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A하고 B 벡터 A의 시작점에서부터 B의 시작점까지 이렇게 끝나는 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A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것도 우리는 뭐랑 똑같아서 얘하고 똑같은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방향도 같기 때문에 이 벡터도 무엇과 같습니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성분별로 A 벡터의 X, Y, Z 성분이 있으면 각각 더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삼각형법이 언제 유용하게 쓰이냐면 벡터가 3개 이상 등장했을 때 아주 많이 쓰이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C 벡터가 작용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꼬리에 꼬리를 연결했더니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그럼 이때 A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벡터의 끝나는 점과 이렇게 해서 연결해 버리면 이 벡터가 뭘 계산한 거냐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더한 값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줄 때 자 이런 것들 써먹을 거고, 또 만약에 A, B 벡터, C 벡터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A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C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 있고 또 C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연결해 버리니까 자 이렇게 우리 닫힌 도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닫힌 도형. 그러면 닫힌 도형이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 A 벡터에다가 B 벡터에다가 C 벡터 합하면 반드시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먹어요. 특히 역학에서 일반 물리학 역학에서 우리 힘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천장에 물체 내려져 있는데 자 여기 물체 있어요.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F라고 하는 힘을 잡아당겼더니 연직면에 대해서 세타라고 하는 격도리가 정지 상태로 자 이렇게 존재하더랍니다. 존재합니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는 뭐가 작용해요? 당연히 중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실 등장하면 우리 뭐가 항상 등장해야 되냐면 장력이 있는데 얘네 세 개의 힘이 우리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합력이 우리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을 우리 꼬리에 꼬리 연결합니다. 평행 이동시켜서 F 아래 방향으로 mg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장력이 자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항상 닫힌 도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평행사변형과 삼각형법이 있는데 삼각형법은 특히 언제 유용하게 많이 쓰일 거냐면 한 물체에 3개 이상의 벡터, 삼각형법은 자 3개 이상의 벡터 합성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우리 세타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장력을 우리 중력으로 표현하자면 코사인 세타분의 mg입니다. 외력 F는 우리 mg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니까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 합성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두 가지 우리 평행사변형법과 우리 삼각형법으로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계산할 때는 수식으로 계산할 때는 자 이렇게 하죠. 자 A 벡터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성분 자 우리 학교에서는 뭐로 썼어요? X, Y, Z 단위 벡터를 어떤 거 썼습니까? X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뭐 A의 Y축 성분에 해당되는 성분이 있을 거니까 얘는 우리가 Y에 플러스 자 A의 Z에 자 이렇게 해서 Z에. 근데 일반 물리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게 IJK로 얘는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B 벡터 자 이렇게 있으면 자 BX의 X에 플러스 BY의 자 Y에 플러스 BZ에 자 ZH이 있으면 그러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 더해 주세요. 뭐 C 벡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어떤 것끼리 여러분들 X의 끼리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것끼리 여러분들 Y의 끼리 계산해 주고 또 뭐것끼리 여러분들 Z의 끼리 계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대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하적인 벡터 표현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덧셈 하는 방법,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어디 있냐면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좌표계는 잠시 후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덧셈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얘기 좀 되고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자 벡터의 뺄셈입니다. 벡터의 뺄셈. 근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요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 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꼭 좀 의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스칼라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와 벡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스칼라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양의 증감입니다. 양이 커졌다 작아졌다 얘기한 거고, 벡터 앞에 있는 부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향을 나타내 주는 기호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스칼라 앞에 있는 부호, 벡터 앞에 있는 부호의 특징들은 당연한 거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A 벡터에다가 만약에 B 벡터 계산해 주세요. 요거인데 이렇게 해서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계산해 주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벡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니까, 이게 B 벡터면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우리는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A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를 덧셈해 주는 거예요. 평행사변 이용해 주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서 요렇게 계산하면 이게 우리가 뭘 계산한 겁니다. A 마이너스 B 벡터를 계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제2 코사인 법칙 얘기할 수 있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스타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네요. 근데 우리 요거 앞으로 요렇게도 되게 많이 할 건데, 기하적으로 A 벡터 빼기 B 벡터 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B에서 A 쪽으로 바로 요렇게 연결하면 요게 우리는 벡터의 뺄셈 계산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더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벡터의 뺄셈은 참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벡터, 뭔가 우리 벡터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 너무나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우리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요? 우리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는 거, 이게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당연히 우리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속도의 변화량도 우리 뭐 해줘야 되냐면 나중 속도 벡터에다가 뭘 빼줘야 되냐면 처음 속도 벡터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벡터 아주 많이 써먹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량 할 때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 벡터의 뺄셈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연결되죠. XY 좌표축이 있습니다. XY 좌표축, 여기에 A점이 있고, 여기에 이제 B점이 있어서 A점, B점. 여러분들, A의 나비가 한 마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에 있는 나비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하지만, 이동거리. 그럼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한 가지 방법뿐이 없네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변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동거리 변위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특징에 해당되고, 그래서 여기가 처음 위치야. A라고 하는 위치가 처음 위치 벡터, 얘를 우리가 우리 원 벡터라고 하도록 합시다. R1 벡터. B를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얘를 R2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변위는 우리는 뭘 계산하는 거라고? 계산은 델타 R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나중 벡터에서 뭘 빼주면 된다고요? 처음 위치 벡터를 빼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 이거 어떻게 계산해? 우리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 R1에서 R2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가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1에서 R2로 이렇게 해서 활살표 연결하면 요게 우리는 변위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량을 다룰 때 벡터의 뺄셈은 아주 많이 써먹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덧셈하고 뺄셈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해당되는 내용들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것들도 살짝 좀 얘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주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스칼라곱,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내적이라고 하는데, 자, 스칼라곱의 정의는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내적해 주세요라고 하면, 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뒤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오래 곱해지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스칼라곱의 정의로 얘기하고요. 우리 스칼라곱을 우리 적용하는 식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여기 A 벡터가 있어요. A 벡터 있고 B 벡터가 자 이렇게 있고, 자 사이각을 세타라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스칼라곱은 여러분 코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코사인은 몇 도일 때 우리 최대값에 해당되죠? 코사인 0도일 때 최대값이 되죠. 그럼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물리공식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코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우리 어떤 성분끼리 두 벡터의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나란한 성분. 자, 그래서 이런 거야. A 벡터 중에서 B 벡터하고 나란한 성분은 수선 내리면 되죠. 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자, 요만큼의 크기가 우리 A 코사인에 해당될 거고요. B 벡터 중에서 A 벡터하고 나란한 성분은, 자, 요렇게 우리가 수선 내려주면 될 거니까 요렇게 수선 내려주면 되죠. 그럼 자, 얘가 우리는 무엇에 해당돼요? B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죠. 그래서 A 코사인 세타에다가 B를 곱하거나 또는 B 코사인 세타에다가 A를 곱하면, 그럼 그 벡터는 두 개의 벡터를 내적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A 벡터, B 벡터,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조금만 좀 생각해보자.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나오는 내적에 관련된 게 우리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1의 정의가 일단 있죠. 1의 정의 어떻게 계산하죠? F S 이렇게 그냥 가장 표현하면.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힘이 일정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물론 FS 코사인 세타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우리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인테그랄 F DS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하죠. 자, 이게 우리 내적이었습니다. 내적이었고,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더라고?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1의 정의. 자, 일률은 또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일률? 공식 알아야 돼, 일률. 일률은 한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준 값. 이게 일률의 정의였었습니다. 즉, 우리 어디서 DT분의 DW. 이게 우리가 일률의 정의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어떤 표현을 해주시면 늘 힘에다가 우리 무엇을 속도를 내적한 값이 이게 또 일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률의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전기장 쪽으로 넘어가면 아주 유명한 우리 전기선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선소. 저기서 우리 뭐라고 알고 있냐면 늘 전기장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죠? 면적 벡터를 곱해주면 이게 우리 전기선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냐면, 자, 인테그랄 DA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훨씬 많이 쓰게 돼요. 이거 나중에 여기 적분 표시에 인테그랄에 뭘 또 표현하냐면 서클 들어가고 여기다 S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뭔가 폐곡면에 대한 적분, 이게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이었었네요. 자, 이거 다시 의미, 우리 전기장 벡터와 미소 면적 벡터의 어떤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우리 전기장 벡터는 당연히 뭐 전기장의 방향일 거니까. 근데 우리 면적 벡터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여기 어떤 면이 있습니다. 면적 벡터의 방향은 반대로 수직 방향. 그렇죠? 이게 면적 벡터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면적 벡터가 이렇게 있고 전기장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떤 값을 갖습니다? 전기선속은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선속도 마찬가지, 인테그랄 B DA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또 자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이었었고, 자, 이것도 우리 다음 면적분, 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나오는 특징들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칼라 곱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벡터를 표현할 때 3차원 공간에서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어떤 벡터를 좀 기억하셔야 되냐, 단위 벡터는 이제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된대요. 단위 벡터라고 해서, 자, 우리가 나타내주는 직각좌 표기 일단 단위 벡터의 특징이었었습니다. 자, X축, Y축, Z축이 자 이렇게 있으면 각각에 해당되는 기본 성분으로 표현해 주는 게 우리가 단위 벡터여서, 자, X 햇, 그 다음에 Y 햇, 그 다음에 J 햇. 자, 학교에 따라서는 I, J, K, I 햇,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J 햇, 그 다음에는 우리 KS라고 하는 이런 기호로도 아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자, 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고 뭐를 알려주는 벡터,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가 우리 단위 벡터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특징이 있네요. 우리 우리 IJK라고 쓸게요. 이게 훨씬 더 많이 표현하는 거니까. I에다가 IS를 내적하거나, JS에다가 JS를 내적하거나, KS에다가 KS를 내적하면 이건 무조건 우리 얼마 됐었냐면 이건 1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IS에다가 JS를 우리 내적하거나, JS에다가 KS를 내적하거나, 그 다음에 KS에다가 IS를 내적하면 얘네들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 벡터에 우리 이용을 해서 벡터의 성분 나타내주는 방법들. 자, 그런데 자, 우리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것들 좀 있습니다. 벡터 곱이라고 해서, 자, A 크로스 벡터 우리 오른손 법칙이었어요. A 크로스 B라고 하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뒤에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우리는 두 개의 벡터 또 곱을 나타내 줄 수 있었고요. 이때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무슨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수직 성분이요. 수직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직 성분끼리만 계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 역학 배울 때 처음으로 우리 혹시 벡터 곱이 나오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회전 역학에서부터 나옵니다. 토크 계산할 때 나오게 돼요. 토크의 정의 얼마예요? R 크로스 F 요렇게 오래 쓰는 게 토크에 해당되죠. 자, 올해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각운동량도 여러분 표현됩니다.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 다 우리 회전력 관련되어져 있어요. 또 전자기로 넘어가면 우리 자기력이 있었어요. 로렌츠임이 있었습니다. 로렌츠임 Q V 크로스 B라고 하는 자, 이런 식들. 또 우리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우리 자기력 중에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라고 해서 I에다가 L 크로스 B라고 하는 자, 이런 식도 여러분들 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전자기에서 포인팅 벡터 혹시 기억나세요? 포인팅 벡터? 자, 뮤 제로분의 1에다가 여러분들 2 크로스 B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포인팅 벡터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식들을 우리가 유도하기라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이런 거 안 주어져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물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을 반드시 좀 여러분 알고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오른손 법칙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손 법칙 이용이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 IS에다가 JS를 크로스 시키면 얘는 벡터 곱이니까 두 벡터를 벡터 곱하면, 또는 우리 벡터 곱을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는 외적이라고 해요. 그럼 외적을 하면 방향이 이제 나오는 벡터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느 방향이 나오냐면 K 햇방향.
그렇죠? 오른손 교체.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오른손 막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풀다 오면 근데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됐습니다. 자, JS에다가 KS를 크로스 시키면 무슨 방향? IS. KS에다가 우리 JS, 자 우리 IS를 크로스 시키면 이거는 JS 방향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JS에다가 IS를 크로스 시키면 마이너스 KS. 그 다음에 KS에다가 그 다음에 JS를 크로스 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IS에다가 KS를 크로스 시키면 마이너스 JH라고 하는 자 이런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A 벡터하고 B 벡터를 만약에 크로스 시켰어요. A 벡터와 그 다음에 B 벡터를 크로스 시키고 얘네들이 다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우리 학교에서도 이거 올해도 그대로 출제됐었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시키면 우리 크레머 공식이라고 해서 자, I의 성분, J의 성분, K의 성분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죠. 자, 올해 기출됐었던 문제는 자, 요게 나왔어요. 우리 각 회전력의 크기가 얼마로 결정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서 출제됐었던 문제들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A 벡터 순서 중에서 AX, AY, AZ 자, BX, BZ, BY 그 다음에 우리 BZ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I의 성분은 우리 어떻게 계산해줘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다음에 빼기 자 이거 첫 번째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는 게 우리의 두 번째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죠. 자 그래서 다시 표현해 주시면 자 우리 I의 성분은 우리 얼마로 계산해 줍니다. AY 곱하기 BZ 마이너스 AZ 곱하기 BY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J의 성분은 또 우리 어떻게 해서 줄 수 있었냐면 자 여기 있는 두 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IS에다가 J에서 하나 더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AX, AY 그 다음에 여기는 BX, BY를 자 이렇게 우리가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요 성분은 뭐 해주면 된다고요? 자 이거 빼기 요거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표현해 주시면 자 J의 성분의 벡터는 우리 뭐가 남습니다. AZ, BX 마이너스 AX 자 BZ가 자 이렇게 우리가 성분으로 살아남게 되고 그럼 나머지 마찬가지 자 K의 성분은 뭐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해준 값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K의 성분은 또 표현해 주시면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AX 자 BY 마이너스 AY의 자 BX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등장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물리 우리 이제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기억 잘 남지만 또 졸업하고 또 약간 좀 사회생활도 하시고 좀 나중에 좀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산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좀 보시면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단위 벡터의 크기를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이 나타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7페이지, 8페이지에 벡터 합성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나와져 있으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좌표계를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교재에는 직각좌표계. 자,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직각좌표계라고 해서 어떤 벡터를 x, y, z 성분으로 나타내 주는 방법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성분도 나와져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직각좌표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어떤 평면 자
극좌표계에 대한 것들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평면 극좌표계는 언제 여러분들이 써먹냐면, 언제 평면 극좌표계는 언제 써먹죠? 여러분들? 역학에도 써요. 역학에서 어떤 운동들 쓰면 여러분들 원운동할 때 회전관성계 등장할 때 나옵니다. 처음으로. 근데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게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타원 운동에서. 타원 운동입니다. 타원 운동에서 특히 행성 운동을 다룰 때 우리 무슨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등장하냐면 유효 포텐셜 에너지. 유효 포텐셜 에너지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이것도 결국 외워야 되거든요. 유효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EUEFF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결국 우리가 할 건 EMR의 제곱분의 L제곱에다가 플러스 V라고 하는 이런 식들을 여러 유도하게 될 거예요. 유효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운동 에너지를 얘기할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r 닷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등장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원 운동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 이것도 거의 물론 올해는 안 나왔는데 거의 매년마다 나왔었던 여러분 역학, 일반 역학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역학에서 너무 단골로 등장했던 문제가 라그랑잔이라. 그 다음에 요 유효 포텐셜이 너무나도 등장했어요. 물론 이제 라그랑잔은 거의 매년마다 나오고 이 유효 포텐셜 에너지도 거의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면 극좌표계, 직각좌표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XY 성분 나누는 거는 그냥 수선 내려서 우리 표현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도라든가 가속도 나타내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평면 극좌표계에 나타내 주는 특징들, 요거를 하나 살짝 좀 얘기하고 갈 거예요. X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Y축이 있고, 여기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여기에 R이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X축가 세타라고 하는 벡터,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럼 우리 평면 극좌표계, 평면이에요. 우리 이게 3차원으로 가면 이게 이름이 좀 뭘로 바뀌냐면 구좌표계로 바뀌게 되죠. 구좌표계, 원통좌표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R하고 세타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때 이 벡터를 R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R 햇 벡터와 그 다음에 세타 햇 방향, 이거 수직입니다. 요 방향 나타내주는 우리 어느 방향 세타 햇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나눠서 표현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났어요. 얘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 후에 이렇게 변했고 얘가 우리 얼만큼 델타 세타 방향 이렇게 오래 변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아래 벡터가 이렇게 달라졌겠죠. 이렇게 해서 아래 벡터는 이 방향으로 달라졌을 거고 세타의 벡터는 거기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진 상황들이 이렇게 오래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떤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 나타낼 때는 우리 어떻게 해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분? X핵 성분, AX의 X핵 플러스 AY의 Y핵 플러스 AZ의 Z핵 이렇게 해서 X핵, Y핵, Z핵으로 나눠서 표현하지만 우리 평면 극좌표계는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관습적이에요. 관습적으로 이 R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냐면 R 벡터는 그냥 크기예요. R의 크기와 R 햇으로만 나타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없어요. 세타 햇과 세타와 세타 햇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냥 요렇게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R 벡터를 미분합니다. 우리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위에 닷으로 표현하죠. R 벡터의 닷은 우리 dt분의 dr을 우리가 표현해 준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되냐면 뒤에 거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R에다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우리 이런 특징이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벡터 R 햇의 닷입니다.
R 햇의 다스. 여러분들 얘가 요렇게 변하면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벡터 우리 연결한 거니까 자 요렇게 여기에서 자 요렇게 바뀐 거에서 변화량은 얼마에 해당해? 요만큼이 우리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R 햇 벡터의 변화량은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크기는 거의 뭐랑 같을 거냐면 세타의 변화량이 같을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당연히 어디로 잡게 돼요? 방향은 무슨 방향에 해당되는 거죠? 세타의 방향이랑 거의 같게 되죠. 그래서 크기, 변화량의 크기는 거의 세타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은 R 햇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타 닷의 세타의 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R 햇 벡터의 닷은 R 햇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타햇은 얘가 처음에는 어느 방향 이 방향이었는데 얘가 세타햇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어느 방향으로 자 이렇게 좀 변한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좀 변한 거죠. 그럼 변화량은 어느 방향? 자 요게 우리는 변화량 델타 세타 햇입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크기는 똑같이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델타 세타랑 거의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 이 방향은 거의 우리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아랫방향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세타 햇의 닷은 마이너스 세타의 햇 방향입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R에다가 자 우리 모미분하는 거니까 R 햇의 닷을 계산한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가 나올 거냐면 세타 닷의 세타햇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이게 우리 속도 벡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언제 써먹어요? 극좌표계에서 운동 에너지 얘기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2분의 1 mv 제곱 이거 되게 많이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쓸 때 어떤 것들 V에다가 V를 여러분들 우리 내적을 한 게 우리가 V의 제곱이니까. 자 그럼 이거 제곱하면 결국 우리 뭐만 남게 되어서 R 닷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세타 닷의 제곱만 이렇게 살아남는 거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이거 뭐 계산한 거예요? 결국 속도 요거 계산하고 싶어서 극좌표계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나타내주니까 자 이거 계산한 거예요. R 닷의 R 햇 플러스 우리 또 R의 세타 닷의 세타 햇 내적이죠. R 닷의 R 햇 플러스 R의 세타 닷의 세타 햇 이거 계산했더니 요런 결과 나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극좌표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나중에 우리 어디에서도 우리 라그랑지안에서도 우리 자유도가 우리 세타에 대한 자유도가 주어지면 자 요 속도의 제곱 운동 에너지 표현할 때예요. 운동 에너지 표현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R 벡터의 2닷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V의 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뭐랑 또 이게 가속도에 해당이 됐었네요. 자, 그럼 그대로 밑에 있는 거 적용해서 그대로 적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순서, 자, 우리 5번 미분해야 됩니다. R 닷 미분하니까, 자, R의 2닷 플러스, 그 다음에, 자, R의 그 다음에 한번 자 뒤에 거 미분해 주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면 R 닷의 세타 닷 세타햇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또 플러스 자 이것도 이제 해줘야 돼요. 자 R 닷의 세타햇 세타 닷 세타햇 해주고요. 플러스 R의 세타의 2 닷이 되네. 이번엔 중간 거 미분해야 되니까 그다음 세타햇 플러스 자 우리 R에다가 우리 세타햇이 등장하는데. 세타 햇 미분하면 마이너스 R 닷의 세타 닷의 R 햇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로 바뀌어지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또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자 우리 제곱으로 바뀌고 R 햇이라고 한 자 이런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계산해 봤더니 성분끼리 묶죠. R 햇끼리 묶겠습니다. R이 끼니까 요 두 개 있어요. 자, 얘하고 얘 두 개로 묶을 수 있습니다. R 햇 성분의 가속도예요. 자, 그래서 R에 2 다시 등장하고 마이너스 자, R에다가 세타 닷의 제곱. 이 우리는 R의 성분의 가속도. 자, 플러스 이번 세타닷끼리 묶읍시다. 세타닷끼리 묶으면 나머지만 정리 좀 되겠네요. 그랬더니 얘는 우리 R에 세타의 2닷 등장하고 플러스 2 R 닷의 세타 닷이 등장해서 자, 우리 세타 해성분의 가속도가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운동하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시. 자, 요 특히 원운동하고 타원운동에서 우리 구한 가속도식인데 우리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우리 얘하고 얘로 자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계의 가속도를 표현해 봤더니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이걸 쉽게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R햇 방향의 가속도다 이런 뜻입니다. R햇, 여러분 R햇이라고 하면 우리 어느 방이냐면 원의 중심과 나란한 방향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우리 뭐였었냐면 이게 바로 AR이라고 하는 구심가속도랑 연결됩니다. 구심가속도. 그럼 자 세타의 방의 가속도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는 얘 AT라고 하는 접선가속도랑 연결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접선가속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R 방향의 변화가 없어요. 즉 R의 2 다시 만약에 0이면 그 결과가 AR이 우리 R 세타 닷의 제곱이어서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구심가속도가 여기서 나오네요. 세타 다시 오메가 각속도에 해당될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얘도 우리 어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어떤 변화? 자, 요게 우리 변화가 없어. 우리 R 햇방에 변화가 없습니다. R 햇의 변화가 우리 R 다시 0입니다. R 방향의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AT는 우리 얼마입니다. 접선 가속도는 R 세타의 2 다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이것도 너무 유명하네요. 우리 어떤 값에 해당됩니다. 제곱. 이거 R에다가 알파라고 하는 각가속도. 세타 시간 내에 2번 미분하면 우리가 각가속도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물리량이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히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알파라고 하는 각속도는 자 dt분의 d 오메가. 또 얘는 우리 dt의 제곱분의 우리 d 세타 d 제곱 세타. 자, 이런 것들을 표현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 해당됐었고 각속도라고 하는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 여러분 요거는 이름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메가는 우리 역학에서는 보통 각속도라고 많이 부르지만 각속도 전작이나 파동이나 광학 이렇게 등장하면 오메가 이름이 뭐죠? 각 진동수라고 너무 많이 불리죠.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하는 각속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평면 극좌표계에서 우리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가 우리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자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요즘에는 거의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유효 포텐셜 에너지나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문제랑 연결해서 나오게 돼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는 요즘에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 한 문제 내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와 타원 운동과 라그랑지안에 관련된 문제의 스타일로 거의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극좌표계에 해당되는 표현들 나타내주고 정리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벡터에 대한, 근데 이게 극좌표계도 전공에서 주로 많이 쓰이지, 일반 물리학 다룰 때는 막 극좌표계를 많이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참고해서, 어차피 배울 거니까, 참고해서는 일단 기억을 해주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 물체,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좀 바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차원 직선 운동이 나와져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크게 뭐 무방합니다. 대신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자, 우리는 이제 운동의 기술이라고 해서, 자, 물체가 운동하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할 것들에 대해 정리한 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물체 운동은 다 다루지 않죠. 우리 운동은 우리 좀 구별해서 다룹니다. 물체 운동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장려할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간단한 운동이, 우리 제일 단순한 운동이 뭐가 있냐면 그냥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뭐 당연히 등속 직선 운동은 우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속도가 0이고요. 가속도도 0이고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도 0입니다. 라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나와. 이게 여러분 이거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무수인식 하나 가지고 다 해결돼요? 거속시 뭐 이런 것들. 중학생들 거속시. 근데 요즘에는 중학교도 수학이 혹시 중학교 2학년은 1차함수 나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2차함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거속시 가지고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거속시 가지고 문제 풀더라고요. 3학년 중3이 되면 이제 2차 함수를 배웁니다. 그러면 2차 함수를 배우면 이제 요거에 관련되어져 있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2차 함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 말 그대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가속도가 일정해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 우리 좀 정리할 건데,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 우리 모든 중력장 내의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 생활 주변에 늘 중력장 내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력장. 그래서 우리 이제 잠시 후에 뭐 자유낙하 운동, 연직 상방 운동, 비심이 던진 물체 운동 이런 것들 다 기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식 좀 여러 개 나오긴 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여러분들 등가속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가 아니라 뭔가 공기저항력이나 마찰력이 작용해요.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작용하는, 자, 이런 운동을 여러분 다루게 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까지는 그냥 뭘로 계산이 가능해요? 여러분 공식이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공식도 얘기해. 혹시 기억나세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 혹시 뭐가 있습니까? V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응, 맞지.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시간 소거하면 EA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 유도할 수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공식처럼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잖아요. 근데 근해 공식을 매번마다 유도해 쓰진 않죠. 바로바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들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그런 공식 따로 없죠. 가속도가 뭔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돼요. 그럼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자, 우리 먼저 우리
자, 그냥 가속도 운동 일단 뭘 세워줘? 운동 방정식. 가속도 운동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속도 운동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운동 방정식 먼저 세워야 돼요. 운동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운동 방정식 힘 합력 계산해서 뭘 만들어요? MA인데 A를 뭘로 바꾼 다음에 DT분의 DV로 바꾸거나 또는 우리 뭘로 바꿔서 DT의 제곱분의 D제곱의 X로 바꿔서 어쩔 수 없이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 풀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일정하면 간단해요. 그냥 공식만 가지고 풀면 되니까. 공식. 근데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왜냐하면 여러분 수능이나 모든 물리에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등가속도 운동이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당연히 우리 시험에도 등가속도 운동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두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우리 가속도 운동, 공기정력이나 마찰이 받는 운동들을 여러분들 다루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운동 방정식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살짝 여러분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막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자, 우리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미분 방정식 간단한 뭐 기본 형태도 있지만 보통 기본 형태의 공식대로 잘 쓰지 않죠. 그냥 변수 분리해서 분리형으로 다 여러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산 방법까지 해서 그래서 자, 세 가지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요거 먼저 등속 직선 운동 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할 거는 자, 등가속도 운동은 좀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은 분석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자, 그래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 공식에 대한 특징들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까지는 합시다. 우리 물리를 했다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니까. 자, 우리 물체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 주죠. 근데 이때 그래프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AT 그래프, VT 그래프, 그 다음에 ST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등장하죠. 자,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자, 그럼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돼서 자, 2차 함수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우리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 물리에서 항상 면적이냐 기울기 의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AT 그래프는 뭐가 의미가 있어요? AT 그래프는 면적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면적이 무엇을 의미합니다? 면적은 우린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분으로 표현해줘. 원래는 ADT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VT 그래프는 또 얘는 기울기가 의미 있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뭘 의미하죠? VT 그래프에서는 가속도를 얘기하죠. 근데 가속도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DT분의 DV라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얘는 면적도 의미가 있네요. 면적도 의미가 있어서 자, 면적 우리 변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자, 인테그랄 VDT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ST 그래프는 얘는 기울기와 의미가 있네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늘 속도가 되어서요 DT분의 DS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알고 합시다. 우리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에서 각각의 기울기와 면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기울기도 의미가 있고 면적도 의미가 있는 거는 VT 그래프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떤 물체 운동을 그래프로 분석합니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요시 VT 그래프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물체 운동을 그래프로 분석합니다 라는 얘기는 VT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면은 우리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분석.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공식 세 가지. 등가속도는 공식이었습니다. 자, V는 자, 우리 V0 플러스 AT. 자, 다음 S는 자, V0 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자, EAS입니다. 위에서 시간 소거한 거죠. 예,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 식이 이거 필수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인데,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외우는 건 금방 외우는데, 이건 물리를 배우는 모든 사람의 이제 공통적인 좀 우리 특징인가 봐요. 외우긴 금방 외워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벡터는 뭐가 되게 부호가 너무 중요해요. 부호 틀려서 틀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벡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잘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시간은 늘 뭐만 우리가 다루냐면 늘 우리 0보다 큰 값만 다룹니다. 과거는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특히 이제 방향이 변하는 운동인 경우에는 이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아주 뭐 빗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요즘에는 우리 재물포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물리 선생님의 별명이 재물포잖아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나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네. 워낙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이 없으니까 또. 자, 근데 하여튼 뭐 이런 특징들, 물리에서 뭐 빗면은 당연히 나올 거고. 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를 자, 빗면 위를 향해서 마찰이 없는데요. V0를 빵 발사했습니다. 그럼 얘는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질 거잖아. 느려졌다가 얘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방에 돌아서 되돌아오겠죠. 이때 이 물체가 올라간 최고 변위, 최고 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등가속도 운동 상황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 써먹는, 적용하는 거를 연습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특히 자, 첫 번째, 방향이 변하는 운동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유낙하는요, 좀 생각해 보면 자유낙하는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냥 그럼 얘는 아래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설정해 주면 되냐고, 그냥 이걸 플러스 방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냥 방향. 근데 이렇게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잘 설정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 발사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위쪽, 빗면의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빗면의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는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자, 이런 얘기예요. 이 물체가 어느 임의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이때의 속력을 내가 V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를 T라고 하고 이때까지의 변이를 내가 X라고 자, 이렇게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X. 그러면 자, 우리 등가속도는 써보는 거예요. 등가속도. 자, 첫 번째 V는 얼마 써주면 되냐면 V0 플러스 방향이죠? V0는 플러스 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곱하기 T. 자, 두 번째 식입니다. 자, X라고 쓸게요. X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 사인 세타 곱하기 T 제곱. 이렇게 쓰라고요. 그 다음에 또 2에다가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곱하기 X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 써먹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부호 조심하면서. 그러면 자, 이것도 구해보도록 합시다. 물체의 최대 변이 D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최고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물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최고점에 도달하면 최고점에서는 그 순간 속력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니까 최고점에 도달해서 속력이 0일 때 이게 우리는 T1에 해당되는구나, 이런 뜻에 해당됐습니다. T1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G sin 세타 분의 V0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최고점에 올라오면 속력이 0. 이게 0이에요. 나중 속도가 0이 되면 그때 X는 우리는 D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변이 D는 정리해 주시면요, 2G sin 세타 분의 우리 얼마?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그렇죠? 활용해 주는 이런 특징들을 좀 비교해 주시고요. 자, 그래프하고 공식은 꼭 좀 정리해 주셔야지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중력장 내의 운동 일단 정리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은 오늘 이제 하루 정리할 겁니다. 중력장 내 운동이라고 해서 5가지의 대표적인 중력장 내 운동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 연직 하방 운동, 연직 상방 운동, 수평 투사 운동, 비스듬히 및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해서 5가지 중력장 내의 운동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대 속도까지 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3장이죠? 중력장 내의 운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